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보령에 있는 불법 번식장에서 배설물과 음식이 뒤섞인 오물더미에서 만들어지는 분양용 강아지들의 실태, 저희 TJB가 단독 보도했는데요. 실태 고발과 구조에 나섰던 동물보호 단체들이 이번엔 대전 유성구에 있는 반려동물 경매장에 모여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반려동물 거래 경매장. 경찰과 경매장 관계자들이 출입을 차단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정문 앞에 모여 목소리를 높입니다. 반려동물 경매장을 폐쇄하라는 겁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 같은 반려동물 경매장이 무허가 번식장과 결탁해 불법을 저지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매장에서 반려동물이 거래될 때마다 거래 금액의 11%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만큼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무허가 번식장과 손잡은 뒤 기록카드를 조작해 합법 개체로 둔갑한 반려동물들을 납품시킨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동물보호단체들은 이곳 경매장으로 출하하는 보령의 불법 번식장 두 곳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던 개 478마리를 구조했습니다. 특히 12번에 걸쳐 경매 전표를 분석한 결과 출하 번식장 중 최소 22% 이상은 불법 번식장으로 드러났다고 동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눈속임을 하는 곳입니다. 번식장의 상태하고 모견들의 모습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 상태를 은폐하고 경매장을 통해서 또 경매로도 팔리지 않은 개들은 번식장으로 돌아와 평생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거나 사용 가치가 없는 개체들은 죽임을 당한다고도 말합니다. 전국의 반려동물 경매장은 18곳. 돈의 논리로 비윤리적 행태를 묵과하는 경매장 제도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경매장과 업주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과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같은 동물보호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경매장 운영주는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25도를 넘어서는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오늘 오전 10시 51분쯤 금산군 남일면에서 61살 남성이 벌목 작업 중에 더위로 쓰러지는 등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8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충남 지역 누적 사망자도 3명에 달합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으며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34도에서 36도로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충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장기간 농작업을 하거나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대전의 필라테스 업체들이 잇따라 휴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100여 명의 회원들과 강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필라테스뿐만 아니라 헬스장을 비롯한 생활체육시설 전반에서 이런 먹튀 피해가 속수무책으로 반복되고 있어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영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스장 문이 굳게 잠겨 있고 우체국에서 온 내용 증명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회원들에게 세무 문제로 파산한다며 문자로 통보한 뒤 5일 만에 폐업한 겁니다. 최소 수십만 원의 회원권이 무용지물이 된 피해자들은 업체의 무책임함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법원에서 처리를 할 것이다. 더 이상 본인한테 얘기하지 말고 내용 증명만 여기 체육관으로 보내라. 이 얘기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헬스장과 스크린 골프장까지 갖춘 800평 규모의 체육시설이라 피해자는 100여 명이 넘을 걸로 추정되는데 잇따르는 먹튀 피해에 구제받기를 포기한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다른 수많은 헬스장에서 환불을 받지 못했다 이런 사례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돈을 그냥 잃어버렸다, 그냥 받지 못한다 이 생각으로 내용 증명 자체를 안 보내는 사람도 많다고. 취재진은 해당 헬스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상담은 1000건에 육박했고 이 중 무려 77%가 계약 해지나 위약금 관련 분쟁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3개월 이상 선불 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에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헬스장 먹튀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결국 당장은 소비자가 이용 금액을 현금이나 일시불 대신
할부로 나눠 결제하는 등 스스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카드사에다가 할부 항변이나 아니면 차지백 같은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거든요. 20만 원 이상, 3회 이상 할부로 결제하셨을 경우에 해당이 되세요. 또 금액을 할인해주는 이벤트가 많은 체육시설의 특성상 계약서에 환불을 받을 수 없는 특약이 걸려있진 않은지 결제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 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28명이 인정됐습니다. 대전시는 지금까지 모두 367건의 전세 사기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했으며 국토부에 피해자 결정 심의를 요청해 128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피해액은 모두 406억 1,500만 원으로 피해자의 86%는 20, 30대로 확인됐고 피해 주택의 98%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와 공매 중인 주택에 대해 우선 매수권이 부여되고 신용 회복과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 영시축제가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를 슬로건으로 오는 11일 막을 올리는데요. 차 없는 거리로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방문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 통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축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일부터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 구간 중앙로와 인근 원도심 상권에서 열리는 대전 영시축제. 기존에 차가 다니던 도로 위에서 대규모 거리 퍼레이드와 K-팝 콘서트 등 대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제로 축제가 펼쳐집니다. 대전시가 예상하는 축제 누적 참여 인원은 무려 100만여 명입니다. 대전시는 인파 관리를 위해 AI 예측 시스템인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CCTV 통합 관제센터와 안전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인파 밀집도를 파악해 혼잡이 예상될 경우 재난 문자를 발송합니다.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바로 경찰과 소방에 상황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서 질서 유지라든가 또는 인파를 분산하는 조치를 하게 될 겁니다. 안전관리 인력을 매일 372명씩 투입하고 행사장 내부에는 CCTV 40대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더운 날씨로 지하상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경우 상황에 따라 진출입로를 한 방향으로 하거나 일부 지하상가를 통제할 방침입니다.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위해 9일 새벽 5시부터 18일 새벽 5시까지 9일 동안 중앙로 전 구간과 대종로 일부 구간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모든 차량을 우회시키고 행사 구간을 지나는 시내버스 28개 노선 365대도 인근 대흥로와 우암로 등으로 우회합니다. 지하철은 새벽 1시까지 연장되고 운행 횟수도 하루 27차례 이상 늘렸습니다. 축제장 인근에는 별도의 임시주차장이 없고 대신 복합터미널과 한밭 종합운동장, 한밭 수목원 등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행사장 우회도로 중심으로 주정차 단속을 강화를 할 것이고요. 시야하고 동구, 중구 단속반을 편성해서 아주 강력하게 단속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대학교와 공공시설 등 외곽 주차장에 17,000대분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는데 주차장 현황과 지하철 이용 방법 등은 대전 영시축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곧 대전 과학수도 특별 법안이 발의가 되는데요. 안철수 의원께서는 대선 후보 시절에 과학수도론을 들고 나왔는데 그런 인연을 생각하신다면 이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제가 지난 대선 때 우리 대전을 과학기술 특별시로 만들겠다. 만들어야 한다. 그게 우리나라의 미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또 다른 지역에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 제가 직접 가서 설득할 생각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만큼 잘 파악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개개별 그 의원실에 찾아가서라도 직접 만나서 의논을 드리고 거기에서 해결책들을 그런 타협안들을 끌어낼 생각입니다. 안 의원께서는
카이스트에서 또 교수 생활도 하셨고 대전이 과학의 중심지가 돼야 된다 이런 소신도 갖고 계신데 그렇다면 대전은 앞으로 어떤 도시로 성장을 해야 될까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와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전에는 교육기관들이 많아서 인재들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대기업의 여러 연구소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점은 사실은 이런 그 상업화할 수 있는 회사들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벤처 기업들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든지 기관들이 필요합니다. 또 대기업들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투자를 해서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신산업들을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나가면 저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다음으로 기회를 미루고 양보하신 다음에 국민의힘에 입당하셨습니다. 그 뒤에 큰 역할이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금은 존재감이 너무 없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우선은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일단은 공동정부를 하고자 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결심을 한 이상 저는 그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지금 당장 당에서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입니다. 결국은 전체적인 그 판세를 결정하는 것은 중도에 해당되는 수도권과 충청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수도권 의원인데다가 충청권과 굉장히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윤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급을 하셔서 당내 비주류 분류가 됐는데 이러다가 당 밖으로 또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들립니다만 어떻습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쓴소리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참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제대로 말씀을 드려야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정책을 펴고 그렇게 되고 민심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렵지만 끝까지 당에 남아서 나중에 다시 대선을 이 당에서 도전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됩니까? 저는 지금은 그 생각밖에는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